자, 1월 7일 배구도 돌아왔고 이제 경기 수도 슬슬 늘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호주 축구랑 국내 농구 그다음에 배구까지 빠르게 시작을 해 보도록 합시다. 자, 이제 멜버른 시티랑 이제 웨스턴 유나이티드 경기를 좀 해보도록 할 텐데, 이제 이 경기가 기준점이 배트맨 기준점이 이제 3.5 잡혔죠. 3.5를 잡혔고, 저는 멜버른이라는 팀을 좀 고민을 해보면은 제 체감상 그런 건지는 잘 몰라도 웨스턴 유나이티드를 좀 생각을 해보면은 이번 시즌에 역전승이 가장 많은 팀이 아닌가? 이 생각이 먼저 들긴 하더라. 내가 이번 시즌에 호주 축구를 이제 간간히 보면서 혹은 뭐 결과를 보면서 가장 많이 느낀 건 웨스턴 유나이티드는 역전승이 빈번하다 라는 이건 좀 느낀 게 있는 것 같아. 뭐 정확히 몇 번인지까지는 체크를 안 했어요. 어차피 뭐 거기에 대한 그 근거로 베팅할 건 아니라서 그렇게 좀 가져오진 않았고, 어쨌든 웨스턴 유나이티드라는 팀이 역전승이 가장 많은 이유는 그거인 것 같아. 어쨌든 기본적으로 공격적이라고 보기 힘들어요. 팀 자체가 웨스턴 유나이티드는 기본적으로 공격적인 팀이라고 보기는 힘들죠. 오히려 수비적이라고 보는 게 맞고, 그 상황 속에서 어쨌든 실점을 조금씩 줄여가면서 결국 이제 후반전에 좀 득점을 많이 하는, 혹은 이제 그 최근에 인상 깊게 기억에 남는 경기가 그 퍼스글로리 경기죠. 여기서 이제 추가 시간에 2골인가? 형들? 3골인가? 정확히 기억은 안 나요. 2골인가 3골인가? 그래가지고 뭐 이겼던 그런 느낌으로, 기본적으로 수비적으로 일단은 경기에 임하긴 하지만서도 득점을 해야 할 때는 득점을 하려고 공격적으로 성향을 바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, 이제 멜버른 같은 경우에도 뭐 매한가지로 뭐 비슷합니다. 물론 처음에 경기를 대할 때 그게 비슷하다기보다는 일단 점유율을 바탕으로 하는 팀이고, 특히 이제 뭐 얘네가 맨시티 그 사단 소속인 것도 있기도 해서 좀 비슷하게 하죠. 그냥 호주 축구의 맨시티라고 생각을 좀 하시면 될 것 같고, 둘 다 기본적으로 이제 멜버른 시티는 점유율을 통해 안정적인 경기를 원하는 팀이고, 그 다음에 이제 웨스턴 유나이티드는 일단 수비적으로 안정적인 경기를 원하는 팀이죠. 그래서 큰 골자는 안정적으로 경기를 하고 싶다인데, 이것만 보면 좀 저득점이 좀 마음에 들 수도 있지만, 결국 그 안을 파고들면 둘 다 공수 밸런스가 좋다고 보긴 힘들죠. 경기에 임하는 건 이렇다는 거지. 사실 지금까지 보여주고 있는 지표를 따져본다면은, 특히 이제 원정 웨스턴 유나이티드는 이번 시즌에 수비 밸런스가 굉장히 좋지 않죠. 그렇지만 또 앞서 말씀드렸듯이 역전승이 잦아지는 이유도 결국 공격적인 화력이 받쳐주고 있기 때문이고, 뭐 멜버른 시티 같은 경우에도 공격적인 화력은 충분히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이 경기 기준점을 3.5를 줬지만서도 다득점밖에 안 보이는 경기가 아닌가, 그렇게 생각을 좀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호주 축구 두 번째 경기는 좀 패스를 하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. 자, 그리고 KBL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. 자, 이제 SK랑 한국가스공사 경기인데, 어떻게 보면은 이번 시즌에 좀, 이번 시즌이라기보단 지금 시점에 주가가 높은 팀들의 맞대결, 뭐 이라는 좀 타이틀을 달만도 할 것 같아. 둘 다 어쨌든 뭐 연승이기도 하고, 그리고 이제 SK 같은 경우에는 지금 4연승인 중이죠. 4연승에 지금 리그 1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될 것 같은데, SK가 지금 일정이 국내 농구에서 그렇게 많이 보이지 않는 일정이죠. 어떤 일정이냐면 4일 동안 3경기를 하는
좀 NBA에서는 좀 흔하디 흔한 그런 일정인데 국내 농구에서는 그렇게 흔하다고 보긴 힘들죠. 4일 동안 3경기를 좀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1월 3일부터 1월 7일까지 퐁당퐁당 하고 있고 백투백은 없어요. 백투백은 없지만 분명 이 체력적인 부담은 이번 마지막 경기 때 드러날 만한 요소가 분명 있는 것 같고, 그리고 이제 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는 연승을 하면서 3위에 도달했고,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경기력이 저는 뭐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. 분명 좀 안 좋은 가스공사가 안 좋은 그 시점도 있긴 있었거든. 그러니까 이기는 결과에서도 과정을 놓고 보면 그러니까 안 좋은 과정이 있긴 있었는데 그걸 결국 백투백이어서 라는 이 논제를 붙여본다면은 그것도 뭐 나쁘지 않았다, 좋았다고 생각을 할 만도 할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뭐 어쨌든 간에 니콜슨의 결장도 좀 많이 부담이 될 만한 매치업인 것 같고 저는 SK가 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. 지진 않을 것 같고 이제 결국 핸디캡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마인도 프렌도 가기 힘든 매치업이에요. 그러니까 팀의 전력을 따지고 보면 사실 SK가 전력이 더 높긴 하죠. 더 높긴 하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SK가 4일 동안 3경기를 하지만 지금 이 마지막 날에 겹쳐있죠. 사실 5일 3경기라고 보는 게 좀 더 맞긴 하겠다. 백투백이 없으니까. 뭐 어쨌든 일정적으로 피로감도 쌓여있을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좀 쉽게 이기는 그림도 그렇게 그려지지도 않고 그렇다고 막 클러치가 갈 만한 또 그런 경기도 또 아닌, 기준점이 8.5라서 좀 되게 애매한 그런 경기고, 굳이 이제 핸디캡을 베팅하고 싶으시다면은 가스공사 프렌이 좀 더 나아 보이긴 해요. 승마인보다는 가스공사 프렌이 조금 더 메리트가 있어 보이는 건 사실이다. 자, 현대캐피탈이랑 OK저축은행 경기해 보도록 합시다. 뭐 그렇게 길게 코멘트를 하진 않을 것 같아요. 뭐 어쩔 수 없이 일단 옥금이랑 현캐 둘 다 이번 시즌 휴식기 멤버가 바뀐 건 없죠. 멤버가 바뀐 건 없어요. 뭐 감독이 바뀌었다거나 혹은 뭐 용병이 바뀌었다거나 뭐 이런 어떤 그 변수가 없어서 사실 지금까지 1, 2, 3라운드죠. 그때까지 그냥 경기력만 보고도 찍어야 되지 않을까? 라는 생각이 들고,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은 현캐가 무난하게 이겨야 되는 경기라고도 생각이 들고, 저는 이 경기는 현캐 승, 그 다음에 마헨, 그 다음에 저득점까지도 볼만한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요. 좀 추가로 코멘트를 드리자면 마헨보다는 저득점 선택이 좋아 보입니다. 오케이? 결국 좀 더 이제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결국 OK저축은행은 송이채 자리에서의 공격력의 불안함, 그러니까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 어떤 팀한테 다 질 수밖에 없어요. 다 이제 발목을 잡힐 수밖에 없는 상성이라고 나는 생각을 해. 그래서 뭐 이게 지금 이번 휴식기에서 뭐 멤버가 바뀌었다거나 혹은 뭐 지금 경기를 보여주면서의 어떤 해결법이 보였다거나 그랬다면은 제가 좀 다르게 볼만도 하지만 이 가장 큰 논제가 뭐 해결된 거라고 보기는 좀 상당히 어려워서 OK저축은행 쪽으로 보기는 좀 많이 힘들어 보이는 경기입니다. 자, 마지막 여배 해봅시다. 여배 하기 전에 추천 안 누른 분들은 추천 한 번씩 눌러주시고 물 한 모금만 하고 해봅시다. 자, GS 경기랑 한국 좀 시작을 해 봅시다. 아마 오늘 경기 중에 그쵸? 뭐 단순 배당만 보더라도
이게 일반승이 가장 높잖아. 흥국생명 일반승이 가장 높네. 호주 축구 제외하고, 그쵸? 그만큼 뭐 별 생각은 없지만 배당을 본다고 해가지고 별 생각은 없지만 일단 제가 큰 골자를 설명드릴게요. 이게 올스타 휴식 혹은 올스타 브레이크라고도 할 수 있는 후 대해야 하는 태도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앞선 그 OK저축은행이랑 현대캐피탈 코멘트를 그렇게 짧게 한 가장 큰 이유가 뭘까, 형들? 응? OK저축은행이랑 현캐랑 코멘트 짧게 한 이유는 간단해요. 변인이 없어요. 그러니까 변수가 없다는 뜻이야. 그러니까 변수가 없어. 변수가 없어서 바뀐 게 없으니까 그냥 지금까지 보여줬던 경기력 혹은 전력 딱 두 개만 체크하면 되는 거야. 그래서 그렇게 길게 볼만한 게 아니에요. 그냥 우리가 지금까지 1, 2, 3라운드 동안 형캐를 강팀이라고 봤고 실제로 강팀이고 OK저축은행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송이채 자리에서의 불안함을 아직도 메꾸지 못했고 이런 부분에서 바뀐 게 단 하나도 없잖아. 단 하나도 없어요. 그래서 내가 코멘트를 짧게 한 거거든. 근데 이 엽에는 지금 변수가 존재하죠. 무슨 말이냐? 엽에는 바뀌었습니다. 올스타 휴식기 동안 바뀌었어요. 이제 뭐 미들 블로커를 이제 아시아 쿼터로 해가지고 베트남 국대 출신인 선수를 데려왔고 그리고 이제 흥국생명도 새로운 용병을 들고 왔어요. 그래서 변수가 존재한다 라고 좀 간략하게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돌려 말하면 뭐겠어, 형들. 1.23배에 대한 메리트가 없다. 굳이 이걸 변수가 있는 경기를 아싸리 그냥 다른 경기 뭐 SK나 현캐나 그런 경기 있잖아. 우리가 흔히 지금까지 계속 봐왔던 그런 게 더 낫지. 지금 바뀐 게 있고 멤버의 변화가 있고 멤버 한 명 바뀌면은 전략이 달라지는 게 스포츠인데, 그렇죠? 그래서 변수가 있는 팀이다 보니까 나는 뭐 승패 접근이 좋아 보이지 않아요. 그러니까 승패 접근이 나는 좋아 보이지 않아. 승패 접근이 좀 좋아 보이지 않고 뭐 핸디캡 접근은 뭐 그렇게 말리진 않겠습니다만은 저는 이 경기는 GS 칼텍스가 한 세트 무조건 딴다고 생각을 하고요. 그리고 흥국생명도 이 올스타 휴식기 동안 새로운 용병과 얼마나 손을 맞췄겠냐. 사실 결국 리그에서 경기를 소화해야 그게 경험치가 되는 건데 얼마나 했겠냐라는 생각도 좀 여러모로 존재를 해서 흥국생명이 뭐 유리해 보이긴 합니다만은 쉽게 이길 만한 경기까지는 안 보여요. 그래서 저는 이 경기 GS 승이래. GS 2.5승, 그다음에 오버 1.5승. 이렇게 3개 보면 될 것 같고 뭐 역배도 뭐 가고 싶으신 분들은 가세요. 그건 말리진 않을게. 그래서 좀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. 딱 이 순서로 좋아 보이는 거예요. 오케이? 딱 여기까지 하고 추천받고 1순위, 그 다음에 추천픽 오픈하고 방송 마무리합시다.